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한 장수가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웅 이순신 장군이시죠. 하지만 만약 질문을 조금 바꿔서 칼과 활 그리고 맨몸의 힘 오직 개인의 무력만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 명단의 맨 윗자리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10위로 호명할 이름은 이름값만 놓고 보면 이 안에서 가장 위압적인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동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던 당나라를 정면으로 막아선 고구려의 실권자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기록은 그가 몸에 칼 5자루를 차고 다녔으며 사람들이 감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다만 적장을 단숨에 베었다는 식의 개인 무용담은 후대에 덧붙여진 전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무력만 따지면 그의 자리는 의외로 이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무력은 전설일지언정 그가 치른 전쟁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통솔력으로 당 태종의 친정군마저 끝내 막아냈기에 무력 10위라는 자리가 결코 그를 작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위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이름입니다. 그러나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의 곁에서 가장 많은 전장을 가장 확실하게 승리로 이끈 최강의 무장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유군필 장군입니다. 그는 정서대장군이 되어 후백제의 연산진과 임종군을 쳐서 단숨에 적군 3천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훗날 견훤이 거짓 화친을 청해왔을 때도 그는 사람의 마음이란 알기 어려운데 어찌 경솔이 적과 가까이 하겠습니까라며 왕을 만류의 위기를 막아냈죠. 마지막 통일 전투였던 1~2천 싸움에서도 그는 정의 기병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후백제군을 무너뜨렸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보다는 늘 이기는 군대를 만들어낸 노련한 명장으로서 후삼국 통일의 결정적인 발판을 놓았던 셈이죠. 8위는 임진왜란이 낳은 비극의 이름 의병장 김덕령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거나 단숨에 수십 리를 내달렸다는 어마어마한 장사 일화로 백성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신화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괴력담의 상당수는 사실로 확인되기보다 설화로 전해지는 것들이라 순수한 기록만으로 따지면 그의 무력은 신화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가 충용장이라는 군호를 받고 의병을 이끌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이죠. 나라를 구하겠다며 의병을 일으킨 그는 끝내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의 모함에 걸려 옥에 갇히고 맙니다. 선조실록은 그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충유로서 죽음을 삼은 죄밖에 없다는 말을 남기고 30의 나이로 쓰러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는 흔히 조선의 조자룡이라 불리는 장수입니다. 단신으로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어 포위당한 상관을 구해낸 그 담력을 대학자 송시열마저 격찬했으니까요. 바로 정기룡 장군입니다. 송시열은 그의 그 싸움을 두고 옛날 조자룡의 담력에 견줄 만하니 어찌 용맹하다 하지 않겠는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불을 놓아 상주성을 되찾는 등 육지의 여러 전투에서 거듭 공을 세워 마침내 1등 공신의 반열에까지 올랐죠. 다만 흔히 알려진 60번 싸워 60번 모두 이겼다는 무패 신화만큼은 정사가 아니라 훗날 소설이 빚어낸 과장이라는 점은 짚어두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검증된 전공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이 자리에 서될 자격이 있는 무장이었습니다. 6위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름 신라의 김유신입니다. 그를 단순한 전략가로만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사실 그의 출발점은 누구보다 뜨거운 개인의 무력이었습니다. 젊은 날 낭비성 전투에서 아군이 무너지자 그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듣건대 옷깃을 잡고 흔들면 가돛이 바로 펴지고 별이를 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 하니 제가 바로 그 별이와 옷깃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홀로 적진을 3번이나 드나들며 끝내 적장의 목을 베어 돌아왔죠. 그 한 사람의 용맹이 무너지던 전세를 단숨에 뒤집었고 바로 그 순간이 훗날 삼국을 통일하는 영웅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개인의 무력에서 출발해 통솔과 지략까지 두루 갖춘 그야말로 균형 잡힌 무장이었던 셈이죠. 이어지는 5위는 고려 말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백전노장 최영입니다. 그는 청렴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 보기 드문 무인이었습니다. 그
그가 16세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아버지는 너는 마땅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흔히 최영 자신의 말로 알려진 그 유명한 문장은 사실 그가 평생의 신조로 삼았던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홍건적이 개경을 휩쓸 때도, 왜구가 바다와 육지를 노략질할 때도 가장 위태로운 전장의 맨 앞에는 늘 그가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홍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그 노익장이 그를 고려 최고의 무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4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군대 몽골이 고려로 밀려들던 그날, 단 12명만을 데리고 성문을 박차고 나간 무서운 산에 있었습니다. 고려의 장군 김경손입니다. 그는 결사대를 모아놓고 너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용사들이다라고 외친 뒤 성문을 열고 나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먼저 활을 당겨 검은 깃발을 든 적장을 쓰러뜨리고 그대로 적진 한복판을 휘저었죠. 팔에 화살이 박히는 와중에도 그는 끝내 북채를 놓지 않은 채 물러서지 않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용맹했던 영웅은 전장이 아니라 당대 권력자의 의심을 받아 억울하게 생을 마쳤으니 무력 사위라는 자리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3위는 키가 7자에 이르렀다고 전해지는 백제의 거인 흑치상지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삼국사기는 그가 인존성을 거점으로 삼아 단 열흘 만에 무려 3만의 병사를 끌어모았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모인 백제 부흥군으로 그는 당나라 대군을 격퇴했고 무너졌던 200여 개의 성을 차례로 되찾아 나갔죠. 그 폭발적인 무력과 결집력만큼은 이 안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훗날 당나라에 투항하며 복잡한 길을 걷게 되지만 한 사람의 무인으로서 그가 보여준 힘은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2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연 사내 조선의 태조 이성계니까요. 그는 활의 신, 그러니까 신궁이라 불렸습니다. 일찍이 공민왕 앞에서 100번을 쏘아 100번을 모두 마치자 왕이 탐복하며 오늘날의 활쏘기는 다만 이성계 한 사람뿐이로구나라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죠. 황산에서 왜구의 어린 맹장 아기바투와 맞섰을 때 그는 부장 이지란에게 내가 저자의 투구를 쏘아 벗길 터이니 그 틈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화살 2발로 투구를 벗겨냈고 곧바로 이지란의 화살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늘 적은 군사로 더 많은 적을 무너뜨리며 전장을 지배했던 그였기에 끝내 왕좌에까지 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사인 고려사가 무용담에서 그에게 견줄 수 있다고 인정한 인물이 딱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실 분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중에게는 낯설지만 기록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사 최강의 무인으로 꼽히는 사내, 바로 고려의 척준경입니다. 총사령관 윤관이 적에게 겹겹이 포위당해 모두가 끝났다고 여기던 그 순간 아우가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척준경은 나는 이미 이 한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의리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단 10명 남짓을 이끌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려사에 남은 그의 기록은 그야말로 한편의 무협 소설 같습니다. 적진에 홀로 돌진해 적장의 목을 베고 사로잡힌 아군을 되찾았으며 달아나는 적을 끝까지 쫓아 활로 쏘아 떨어뜨렸으니까요. 어느 날은 홀로 성벽을 기어올라 적의 추장 여럿을 베어 무너지던 아군의 사기를 단숨에 끌어올린 일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국사편찬위원회조차 고려사에 그보다 뛰어난 무용담을 남긴 장수는 이성계가 유일하다고 평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는 칼에는 더없이 강했으나 정치라는 또 다른 전장에는 너무도 서툴렀습니다. 결국 그는 권력 다툼에 휘말려 반역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칼을 쥔 무인으로서의 그는 천년 한국사를 통틀어 가장 강했던 단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가운데 분명 이런 의문을 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성웅 이순신의 이름은 끝내 보이지 않았을까?
그 답은 사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묵과에 급제한 무인이었고 북방의 전장을 누볐으며 때로는 직접 대장선을 몰아적진으로 돌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개인의 완력이 아니라 단 한 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전략과 부하의 목숨을 끝까지 헤아린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순위는 누가 더 위대한가를 가린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잊혔던 무인들의 진짜 기록을 다시 꺼내어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았을 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최강은 과연 누구인지 댓글로 그 이름을 들려주시겠어요?